예,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어제 그 45년 만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근데 이 보는 눈은 이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와 또 우리는 또 보는 눈이 딥스테이트, 그다음에 어떤 글로벌리스트, 그다음에 미국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함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저께 저는 이제 늦게까지 이제 뭐 자막 작업을 하다가, 뭐 윤석열이 뭐 계엄 선포했다고 해서 이제 기사 보고, 이제 뭐 생방송으로 이제 하는 장면들을 이제 좀 보다가 잤습니다, 사실. 한편에 이제 쇼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 연극 쇼인데, 어, 그 쇼를 이제 윤석열이 했는데, 윤석열이 했나, 과연? 아니라고 본다, 입니다, 사실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거 트윗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계엄령 소식을 들으면서, 와, 뭐, 쇼킹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이제 막 그것이 일파만파 퍼졌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무엇이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 계엄령을 했다라는 자체를 이제 충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왜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외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제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권력을 발동을 했다. 근데 이제 외국의 외신들이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의 이 상황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이제 딱 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미국에서 내치는 것이다. 박근혜 때처럼. 박근혜도 이제 미국에 이제 끌어내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은 왜 끌어내리냐? 윤석열은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크라이나에도 막 돈도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에도 잘해주고 이랬는데, 자, 이제 이것은 그 미국의 바람만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그 일극 패권 체제와 지금은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달리해서 봐야 된다. 일극 패권 체제가 아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얼마 전에 오레즈닉이라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오레지닉 기술은 러시아만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기술은 이 저항의 축들은 다 어느 정도 비슷한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단이 없다. 그것은 지하 벙커까지 파괴한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록펠러가 사는 저택에다가 만약에 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그 저택만 파괴한다는 것이죠. 록펠러 가문만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핵을 실어서 워싱턴을 날릴 필요도 없죠. 뉴욕을 날릴 필요도 없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이죠. 미국의 어떤 단순히 이제 패권을 무너진 걸 떠나서 미국의 어떤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 딥스테이트의 어떤 그 세력들을 어 핀셋 타격해서 죽일 수도 있다. 심지어 그들만 어떤 피해 없이 어떤 국민들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이 그들만 제거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 겁니다. 푸틴이.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딥스테이트들이 뭐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맞는 대응을 또 플랜 B를 가동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양쪽의 이해관계가 같이 맞물려서 윤석열을 자체를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윤석열은 토착 딥스죠. 토착 외구, 뭐 토착 딥스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이나 아니면 한국의 정치인들은 토착 외구, 뭐 토착 딥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이 토착 딥스입니다. 그들과 미국의 본토의 딥스와는 또 다릅니다. 시켜서 하는 애들, 그리고 태생적인 딥스, 이건 다릅니다. 분리를 좀 해줘야 되죠. 미국은 자기가 이용해 먹고 버립니다. 당연하죠. 쓸모가 없어지거나
얘 때문에 나한테 불똥이 튈 것 같으면은 버립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마피아 두목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들이 막 왔습니다. 막 밑에 놈들이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막 이랬으면은, 이 두목은 버리죠, 그때 되면은. 그, 자기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그래야지 자기라도, 혼자라도 살 수 있습니다. 어, 누가 그 끝까지 그 자기 부하를 지켜주면서 자기도 같이 경찰한테 잡혀가는 그런 마피아 두목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젤렌스키도 버릴 겁니다, 미국에서. 그렇죠? 자기들이 키운 젤렌스키도. 네타냐후는 어떨까요? 네타냐후도 버릴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그런 입장에서 윤석열을 봐야 됩니다. 윤석열이 어떤 뭐 하는 것이 뭐 딥스의 의도였냐 아니었냐 뭐 이런 이거 쓸모없는 논쟁이라는 것이죠. 그가 뭐 물론 윤석열 자체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면은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과 뭐 나중에 뭐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자기들 후손들까지 대대손손 대통령을 그래서 이제 하려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고 문재인도 이제 그런 것을 약속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충실히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이 뒤의 상황들도 그렇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것을 대할 때 어떤 사건 예를 들어 정부에서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그것의 본질을 꿰뚫는 눈이 아예 사라졌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바이러스를 막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그 비상계엄령에 썼던 그 내용들과 비슷합니다. 뭐 집회 결사 자유를 하고 더 심했죠. 어떻게 보면은 2인 이상 못 만나게 하고 왜냐면은 이 윤석열은 뭐 그래도 뭐 종북 세력이니 뭐 반국가 세력이라는 어떤 이 단서를 달았는데 문재인 때는 사실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령보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비상계엄령이 발동돼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문재인 때는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가 있었나요? 바이러스가 아니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쓴 거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윤석열이 비상계엄령 하는데 종북이라든지 반국가 세력은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이건 통제를 위한 것이죠. 같은 똑같은 통제를 하는데 그것의 명분이 틀릴 뿐이죠. 명분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재명이나 뭐 문재인이나 이런 자들 종북 세력이 아니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자,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정말로 뭐 체포하거나 그들을 뭐 체포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뭐 끌어내리고 싶으면은 코로나 팬데믹 백신 조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을 조사하면은 문재인 체포할 수 있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백신으로 인한 아까 전에도 아까 문 의원님이 소개해준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 백신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어떤 병들에 걸리고, 자, 그리고 질병청이나 정부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점. 그렇죠? 화이자의 내부 문서 같은 것을 정부에서는 알고 있었다. 자, 이것은 범죄죠. 고의적인 범죄고 고의적인 대량 학살입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종북 뭐 이런 것보다 훨씬 큰 범죄입니다. 대량 학살에 대한 범죄로 그들을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돈을 받았다? 이런 거 조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하죠. 종북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세계경제포럼에 돈을 받고서 그들의 정책을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썼다. 내지는 뭐 화이자와 로비를 받고 어 백신을 국민들에게 한 건당 얼마씩 받고 맞추기로 했다. 그것의 위험성을 알고도. 자, 이런 것들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파들이라고 자칭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좌우 이데올로기로서 사람들을 싸우게 하기 위한 양념이다. 뭐 종북 세력 이런 거. 그래서 그럼 종북 세력 이런 거 막 어디서 막 어떤 것들 카톡으로 날르는 것들은 뭐냐? 카톡에서 그들의 윗대가리들에게 그런 어떤 떡밥을 주는 집단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국정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 어떤 퍼뜨리듯이 국정원이 우파 쪽, 뭐 정강훈 쪽이나 뭐 어디 저희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데다 뿌립니다. 출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뭐 북한에 돈을 받고 뭘 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그럼 그들은 아 이게 진짠가? 부하내동하게 되죠. 간첩놈들 없애야 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쓰는 전술, 이거 이스라엘도 똑같이 씁니다. 뭐 하마스가 뭐 아기들을 참수했다. 그렇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죠. 그러니까 이 오래 똑같은 수법을 이게 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계속해서 당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본질을 말하고 원흉을 잡아들이면 되죠, 사실. 근데 본질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원흉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좌우를 떠나서.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미국이 시켰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자기 편,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라든지 이런 자들도 수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어떤 분은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부정선거가 큰 범죄입니까? 백신 학살이 큰 범죄입니까, 여러분? 야,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서 어떤 무슨 정의를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일단. 백신이라는 것은 입증하기가 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사만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가짜라는 것이죠. 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또 미국에선 버린 것이죠, 윤석열을. 윤석열을 버리는 이유는 윤석열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는 것이죠. 뭐, 물론 그 다음에 어젠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딥스테이트와 뭐 이제 어떤 미국의 생각대로 된 것이냐, 윤석열을 이제 바꾸려는 게 그것만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정세가 바뀌고 있다. 미국의 일극 패권 체제가 아니다. 지금 러시아나 이란이나 북한이나 브릭스나 이들의 입김도 들어간다. 세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그들의 입김이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주권을 찾고 있다. 찾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뭐, 이제 뭐, 많은 나라들. 이제 아프간에서 미군이 쫓겨나갔죠. 거의 쫓겨나가다시피 철수했습니다.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도 철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헬 벨트에서 미군과 뭐 프랑스군 다 축출해내고, 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식민주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각 나라들이 주권이 생기면은 그 나라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어떤 그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다. 뭐 이것이 뭐 딥스의 계획이든 아니든 설령 딥스테이트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어떤 내각제를 해가지고 그레이트 리셋을 밀어붙인다 해도 저는 실패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들은. 하지만 그것까지 다 내다보고 있다. 이들 저항의 축에서는 다 내다보고 있다. 어떻게 되냐?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백신입니까? CBDC입니까, 여러분?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이 적대적인 이 전시 상황.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분단되어 있는데, 뭐 분단된 것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적대적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두 나라가 같은 땅 위에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가장 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10년이 넘게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내전을 일으켰죠. 그리고 테러 집단들을 자금을 지원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마약 같은 것을 이제 뭐 재배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미국 본토나 뭐 이런 곳으로 예, 팔아가지고 CIA의 자금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자, 이랬습니다. 아프간은 그래서 미군을 추출하는 것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있다 하겠지만은 시리아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외세들이 와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 외세를 척결하는 것이 시리아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이 분단 체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자, 그래서 윤석열이 계속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도발을 하고 뭐 확성기부터 해서 이 대북 공작을 계속했죠. 윤석열이 임기 거의 내내.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북한군 파병 뉴스를,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렇죠? 계속 윤석열이 한 어떤 정책들을 보면은 일관되게 북한을 겨냥했다. 왜 그럴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것이 알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지금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이 한반도의 평화 무드, 자,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라는 것. 트럼프가 됐으니까 더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분단 체제를 이용해서 이 한국의 국민들을 수탈하고 착취해왔던 이 글로벌리스트, 토착 딥스, 뭐 뭐라고 표현하든,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들 세력은 더 이상 발붙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자,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과 전쟁이라도 해야겠죠. 전쟁을 하든 아니면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이 사태를 악화시켜야만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도 있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이 하지 못하고 둘이 뭐 10년, 20년 계속해서 싸우게 하는 것. 계속해서 싸우게 하는 것, 그것은 러시아에게 전략적 패배를 안겨줄 것이다. 러시아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을 한국이 이 한반도에 대입하면 사실 같습니다. 자, 미국이 지원하는 나라 우크라이나죠. 여기 한반도에서는 남한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보고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3자가 돼서 우리가 사는 곳을 자기 객관화하지 못하면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들이 하려는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세계 정세는 계속해서 변할 것이고 이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면은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것이죠. 후티 같은 나라가 미국 말을 듣습니까? 한국은 훨씬 군사력이 센데 왜 미국 말을 듣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이 무서워서 말을 듣는다라기보다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엄청난 부를, 부를 누리게 되고 마이애미 같은 데다가 저택을 살 수 있고 젤렌스키처럼 이렇게 자기 혼자서 어떤 그들의 뇌물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아프리카에도 그런 미국의 앞잡이들이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그런 자들이 많았는데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이 대통령 왜 이렇게 하려고 난리칩니까? 바로 그 돈을 엄청난 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만 들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치 모든 이런 쇼들은 이런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사실 윤석열은 이제 필요 없는 카드이고 미국에서도 버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이제 북한과 만나서 아마도 이 한반도의 평화 무드라든지 뭐 종전 협상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체결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냐면은 트럼프 1기 때는 그것이 무산됐는데 이번에 또 장난질을 하거나 뒤통수를 때리면은 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번에는 진짜 좀 진지하게 다가갈 것이고, 그리고 일기 때는 마이크 폼페이오. 자, 이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종전협정을 파토내는데 1등 공신인데, 이 마이크 폼페이오를 배제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내각에서.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런 여러 가지 이 한반도의 그 전 세계가 변하면서 한반도의 정치 상황이 바뀌는 것. 자, 이런 과도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 옛날 세력의 어떤 그런 말을, 어떤 그런 뉘앙스가 나오죠. 한 이승만 때나 박정희 때. 그때랑 비슷합니다. 윤석열의 언행들이. 뭐 종북이니, 뭐 반국가니 이런 세력,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 그런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가 이제 퇴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반공 이데올로기로 여지껏 그 한국을 좀먹었던 세력이 이제 완전히 축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 반공주의 세력이 있고, 이쪽 반대편은 리버럴 세력입니다. 사실은, 방향이 다를 뿐이지, 양쪽 다 이제 딥스테이트이긴 한데, 어찌됐든 가장 먼저 물리쳐야 할 것은 이쪽이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 리버럴은. 리버럴은
국민들이 반대하면 됩니다.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유럽은 지금 리버럴 어젠다로 완전히 도배가 되는데 국민들이 막 아, 영국 같은 데는 완전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이민 문제 반대하고 뭐 백신을 반대하고 LGBTQ 반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리버럴들이 하는 것, 뭐 이재명이나 뭐 문재인이나 이런 자들이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반대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한다라든지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맨날 말로만 떠드는 그런 민주주의니 어쩌니 뭐 민주화니 이런 헛소리를 하지 못하겠죠. 그게 국민들이 해결할 문제고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이거죠. 이쪽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한반도의 평화를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 집단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고 나중에 이 리버럴도 정리가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정세가 좀 변해가고 있죠. 다극화 세계, 그리고 또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 이런 것들. 그리고, 반제국주의 국가들의 그 무기 역량이 굉장히 그 서구나 인류미국보다 훨씬 뛰어나죠. 오레시닉도 이렇게 그들이 충분히 겁을 먹을 만한 무기였고 그보다 더 무서운 무기들이 다 뒤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정세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아젠다가 변화가고 있을 때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이고 쓸모가 다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은 어, 어차피 인류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속은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오랜만에 그 오주영 회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딥스테이트가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이 할 때는 처음에는 문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처음부터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그 체제로 이제 세계 정세가 바뀌어가고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한반도의 무드가 바뀌니까 아마도 뒤쪽에서 처음에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자를 안 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쫓아내야 될 명분이 필요하니까 또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고서 윤석열한테 시켜서 그렇게 조잡한 계엄쇼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이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음, 보통 계엄령을 제대로 내려가지고 그 계엄 체제를 잘 유지하려면은 국회부터 철통같이 봉쇄를 해서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3시간 만에 계엄을 철회하라는 그런 게 가결이 됐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연극이란 게 너무나도 티가 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로 국회의원이 190명이 모여가지고 190명 전원이 찬성을 해서 그걸 가결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민주당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그냥 다 짜고 친 고스톱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은 음, 막대한 부를 김건희랑 같이 획득을 했고 마치 젤렌스키 부부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탄핵되고 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또 아마 감옥을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박근혜랑은 다르게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건 누가 대통령이 되건 윤석열을 또다시 감옥에 보낼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음, 미국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다가 쫓겨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역할이 다 했고 또 정세가 약간 다극화 체제가 됐기 때문에 그냥 다른 아젠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내려오게 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감옥을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보면은 되게 웃긴 게 계엄군이 와가지고 뭐 창문도 깨고 되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그냥
훈련용탄을 들고 왔죠. 그리고 200명인가 300명밖에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계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게 아무리 윤석열이 뭐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딥스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 그게 의문입니다. 예, 그냥 조잡한 연극이라는 생각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젊은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너무나 허점들이 많다. 이런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자는 2022년 대선이 4월 달이었나요? 3월 달이었나? 하여튼 그때 대선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 전에 이미도 그 계획 중이던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전쟁이라고 봐야겠죠. 러브전이 2022년 2월 24일 날 발생을 했어요.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선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정보력이 좋아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에는 이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뭐 서구는 동진을 해오고 마이단 뭐 폭동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 아젠다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 이제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도 이 전쟁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더불어민주당을 세우느냐, 딥스의 힘을 세우느냐를 선택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아젠다에 맞는 게 딥스의 힘이겠죠. 그래서 딥스의 힘에서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엉뚱한 인물이 세워졌잖아요. 윤짜장이라는. 원래 딥스의 힘에 박힌 돈들이 많잖아요. 홍준표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근데 왜 그들이 독이 든 성배를 왜 안 마셨을까요? 중간에 나가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마신 거고, 윤석열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다는 권력욕과 돈 헤쳐먹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미국이 시키는 대로 대본 주면 그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자리에 앉힌 걸 허락을 받았고 그게 2019년인가 그 보게 되면 FBI의 그 국장이 윤석열을 만났을 때 타진을 했을 겁니다. 너 한번 해볼래? 그냥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아젠다에 맞춰서 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해왔습니까? 무기들 지원해줬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북한군 파병성 흘리면서 뭐 파병을 하느니 뭐 하느니 이러면서 무기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딥스의 힘 안에 있는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윤석열이 그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전쟁의 상황 자체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러시아의 일반적인 승리고 또 거기서 막, 꺼낸 무기와 그 다음에 어떤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협력, 저는 협정이라고 보는데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떠났기 때문에 이제 확전이나 이런 건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앞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변수고 예외 상황인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의 아젠다가 좀 변했기 때문에 이 타임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고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전쟁이 아니라 그레이트 리셋은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좋을까를 봤을 때 윤석열은 자기 임기를 맞추고 정상적으로 끌려내는 게 아니라 마치 박근혜처럼 끌려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한번 끌려 내려온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국회의원은 항상 어디에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다수당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딥스의 힘은 소수당이 되어 왔었어요, 이게.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TK도 돌아선다고. 이렇게 하면서 딥스의 힘은 유명무실한 군소정당, 옛날에 김종필이가 갖고 있었던 그 당과 비슷하게 앞으로 사라질 당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처럼 우파 좌파 해가지고 서로 한 번씩 해먹고 이렇게 하는 정치 지형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뭐냐 그러면 대통령 연임제라는 말도 나왔고 의원 내각제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개헌을 해가지고 의원 내각제가 된다고 하면 쪼그라 일본과 상황이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자민당이 계속 해먹었던 것처럼 더불어 미친당을 어떻게 보면은 위주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수상을 알아서 세우고 바지 수상을 이렇게 세우겠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불어 미친당의 의제가 뭐예요? 리버럴한 의제고 딥스테이트가 그레이트 리셋을 하기 위한 그런 의제들을 실현하기 앙성맞춤인 당이 더불어 미친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치 지형을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될 텐데 이제 그 정치 지형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될 텐데 그 과도기 사이에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박근혜 탄핵했을 때도 촛불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가 광화문과 시청에서 충돌을 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이 야기되는데 이번에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회를 계속 해왔던 사람은 그 집회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 시청에 나갔는데 약 몇 주 전부터 정광훈 패거리들이 광화문을 차지하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총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광훈 패거리들이 더 나오겠죠. 그러면 그에 맞서는 촛불 패거리들은 더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전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상황이 혼란에 빠지게 됐을 때 대통령 윤석열은 탄핵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한독수라는 권한대행이 될 텐데 이 사람은 어디예요? 세계경제포럼 키드잖아요.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뒤에서 CBDC니 뭐 기후모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혼란을 틈타서 야금야금 진행을 해 오면서 어떻게 되냐? 다음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토스를 해줄 겁니다. 누가 되겠어요? 다음엔 이재명이나 하여튼 더불어 미친당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단번에 의원 내각제로 몇 개월 만에 바꾸긴 힘드니까 이, 이, 이재명은 나중에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개헌하자고 해서 의원 내각제로 가자고 해야겠죠, 나중엔. 그렇지만 그 과도기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군부, 뭐 지금 보면 지금 군부 쪼가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 북을 자극하는 행동이 어떤 정권과는 다르게 그들의 단독 행동은 아니겠죠. 뒤에 어떤 CIA나 인류 미국이 있겠죠. 그 매파 세력, 어디겠어요? 네오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군부 내 세력이 북을 자극을 해서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어제 저는 사실 뭐야, 비상계엄이 선언됐을 때 윤석열이가 강하게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이 쇼처럼 이렇게 끝나는 걸 보고 아,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예. 첫 번째 토론은